서울대 법대 출신 무술 고수 양익스님, 그가 보여준 마지막 깨달음 좌탈인망. 서울대 법학도였던 한 청년이 호련히 산으로 들어가 출가하고 4m 높이의 사찰 일주문을 가볍게 뛰어넘는 경지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은 오직 치열한 수행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앉은 자세 그대로 고요히 입적에 든 범어사 청년함의 양익 스님. 그의 마지막은 단순한 죽음이 아닌 깨달음의 경지를 보여주는 좌탈인망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 마음을 관해라. 열심히 수행해라. 무도는 어디까지나 수행 방편. 선교 겸수 관법 수행. 서울대 법대에 재학 중 사시 2차 시험 준비를 하러 산에서 공부하다가 동산 스님을 만나 출가하여 범어사에서 29세에 사미계를 받고 31세에 비구계를 받았다. 수행정신 강조. 청년함 불사 때 사회기술자 인력도 쓰지 않아. 법화경, 화엄경, 안반 수의경서, 무술본질, 무심경계 깨닫고 출가한 후 무술적으로 자기가 쓰던 방법과 불가 밀교의 수행 방법을 결합하여 불교 금강영관이란 이름으로 수행법을 만들었다.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영화 달마야, 놀자, 영화 신장개업 등에서 주요 테마로 등장한다. 범어사 청년함 양익스님. 불교 무술의 고수였던 양익스님이 좌탈인망의 자세로 입적했다. 양익스님은 종인스님, 허주스님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무술승에 꼽히던 인물이다. 필자는 10년 전인 1996년 봄에 무림의 고수가 범어사 청년함에 주석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양익 스님을 만나러 갔던 일이 기억난다. 당시 세간에 알려져 있던 양익의 무공에 대한 일화는 범어사 일주문을 뛰어넘었다는 것이었다. 한국에도 소림사 무술을 뺨치는 고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청년함에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범어사 들어가는 입구에 일주문이 있고 높이가 대략 4m 정도 된다. 양익 스님이 37세 때인 1971년에는 범어사 극락암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어느 날 같이 공부하던 사형과 사제들의 시범 간청의 일주문 지붕의 기왓장으로 훌쩍 뛰어 올라서 한 발을 디딘 다음에 반대편 땅바닥으로 사뿐히 내려앉았던 것이다. 이 일화가 전국의 무술인들에게 회자되면서 청년함은 한국의 소림사가 된다. 수많은 고수들이 양익 스님에게 도전장을 내게 된다. 그러나 필자가 그를 만났을 때의 첫인상은 조용하고 단아한 풍모였다. 키가 작다는 것은 무술의 핵심이 힘보다는 스피드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양익 스님은 그날 필자에게 검도의 고수와 겨뤘던 이야기를 해주었다. 검도 고수는 목검을 쥐고 자신은 청년함 뒤뜰에 있던 썩은 나뭇가지를 쥐었다. 검도 고수가 내리치는 순간 썩은 나뭇가지로 목검을 양단했다. 내공의 기회가 발현되어 기회가 되는 순간이었다. 좌탈한 양익 스님의 법신. 양학 스님은 죽기 이틀 전에도 강원도 홍천에서 진행되던 시방언 불사 현장에 다녀왔다고 한다. 내려오다가 법흥사에 들러 초파일 등을 달았다. 범어사에 와서는 제자들에게 나머지 불사를 당부하였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서류와 자료도 모두 넘겨주었다. 물론 이때까지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오후에 다시 통도사 보궁에 가서 등을 달고 저녁에 범어사 청년함에 돌아왔다. 그리고는 평소와 같이 거처에서 조용히 참선을 하고 있었다. 상좌가 스님 방에 들어가서 초파일 뒤처리에 대한 질문에도 아무 말도 없었다. 대신 흠흠하고 큰 기침 3번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열반에 들었다. 무술 고수 양익 스님이 무술에 입문하게 된 시기는 10대 중반이다. 처음에는 노쇠 젓가락을 관역에 던지는 연습을 하면서 집중력을 키웠다. 3m 앞에서 던지다가 5m 앞에서 던지고 나중에는 20m 거리에서 적중시키는 훈련을 하였다. 집중력이 강화되면서 경공술과 공중 돌려차기 등의 기술을 익히게 된다.
그는 출가하기 전인 20대 중반 무렵에 강원도 시골 동네를 지나다가 동네 사람들 100여 명이 30여 명 정도의 건달들에게 두들겨 맞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화가 난 양익은 혼자서 이 30여 명의 건달들을 모조리 제압하였다. 건달들은 양익의 옷깃 하나 건드러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양익 스님의 알려진 제자는 경주 골굴사의 적운, 서울 호암사의 원욱, 불선무도를 보급하는 안도, 보령 백운사의 법찬, 김해 모은암의 정산 스님 등이 있다. 골굴사의 적운 스님은 출가하기 전에도 태권도 사단의 고단자였다. 현재 골굴사는 선무도의 중심지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다. 호암사의 원욱 스님은 점프력이 좋다. 2m 500 정도의 높이에 걸려있는 샌드백을 거꾸로 공중제비를 돌면서 발로 차고 내려올 정도이다. 불무도의 안도 스님은 봉, 도검, 발차기에 모두 능하다. 공중에 뜬 상태에서 4-5번의 발차기를 연속적으로 할 수 있다. 정산 스님은 승가대학에 재학하던 시기인 1986년에 12.7 범란 항해 시위에 참가했던 적이 있다. 이때 전경 1000명이 봉은사를 둘러싸고 완전 포위한 상태였는데 정사는 경공수를 발휘하여 유일하게 포위망을 뚫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양익 스님이 주석했던 범어사, 청년암의 무술 본격적인 수련법은 관법이다. 호흡을 통해서 축적된 기운이 몸 안에 7군데 차크라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는 방법이 관법이다. 앉아서 하는 좌관, 서서 하는 입관, 움직이면서 하는 행관으로 나눠진다. 입관 중에 하나인 영동입관은 호랑이, 용, 사슴, 원숭이, 곰, 거북, 학의 자세를 취하면서 하는 관법이다. 이런 자세를 취하면서 호흡을 관조하면 몸 안의 기맥이 모두 뚫리면서 번뇌가 사라진다. 몸을 통해서 마음을 닦는 방법이 바로 무술고수의 수련법이었다. 소박한 성품의 명예나 재물에 대한 욕심은 아예 떠난 스님. 암자에 머물고 있는 스님에게 본사주지를 하라고 하니 나는 능력 없다고 물리친 스님. 평생 당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온화한 성정으로 산 스님이다. 그러나 직계 제자나 연수생들에게는 추상 같은 경책을 내렸다. 신도나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봄바람같이 대하는 스승이 왜 제자들에게는 그렇듯 혹독하게 지도했는지. 제자들은 이제 스승 생전에 그토록 울령만 시키고 혹독하게 몰아치던 그 의중을 알 것 같다고 한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던 수행자로서의 위를 잃지 않고 의연히 살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스승의 그 혹독한 지도였다는 것을. 제자에 당부한 4가지. 첫째, 예불 빼먹지 마라. 둘째, 불사금을 따로 받지 마라. 셋째, 신도에 만들지 마라. 넷째, 사표를 쓰려면 뒤돌아보지 말고 바로 나와라. 이 4가지 스승의 가르침을 평생 수행의 좌우명으로 삼고 사는 제자는 스승의 그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애쓴다. 1일 부작, 1일 불식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 절집의 큰 가르침이다. 이를 몸소 실천하는 스승에게 제자들의 불만은 컸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았다. 불사의 동창금 안 받고 어찌하나? 그 답은 오로지 근검절약이었다. 신도들의 기도비와 제 지내는데 받은 돈으로 불사를 했다. 인부를 안 쓰니 인건비 들지 않은 것 물론이다. 편히 잠자고 잘 먹으려는 생각은 아예 멀리 떠나보냈다. 일어나면 일이요, 조금의 실수에도 불호령이었던 시절. 그 시절을 잊지 못하는 제자들은 스승의 말씀이 더욱 그리워진다. 집을 지어도 내가 살겠다는 마음으로 지어서는 안 된다. 후대를 생각해야 한다던 스님. 대학에 공부하러 간다 하니 마뜩잖아 하시다가 은근히 학비를 대주신 스님. 스승은 그러셨단다. 무술을 연마하여 제 딴에는 고단자가 됐는데 스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젊은이가 있었다. 스님은 그에게 말했다. 너 일개 체육관장으로 만족하며 살 거냐? 아니면 더 큰 지도자로 살 거냐? 스님의 말을 새겨들은 그 젊은이는 출가하여 양익 스님의 제자가 되었고
스님의 불무도를 세계에 널리 전하는 지도자가 되었다. 범어사 청년암 입구, 작은 개울을 건너는 돌다리 왼쪽 기둥엔 안반 수의가 새겨져 있다. 불자라 해도 생소하다. 양익 스님은 안반 수의경에 의거하여 금강연관법을 창출했다. 금강연관 수행법은 부처님의 수행법 지관수행을 근본으로 한다. 지관수행은 선정과 지혜를 균등하게 담는 수행법이다. 지는 멈추어 모든 번뇌를 그치는 것이고 관은 자신의 본래 마음을 관찰하고 사물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것을 말한다. 도움말 인걸스님 불교 금강연관 관주 정산스님 부산 황련사 무구스님 금정총님 범어사 청년암 목종스님 부산 대광명사 저군스님 경주 골굴사 안도스님 부산 원각사